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 조사 결과 평화지구 아파트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들이 일하고 있는 정관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와 시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짬짬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석도에서 여행객을 실은 여객선이 군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반 만으로 여객 운송 재개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아닌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의 30억 이상 매출 업체 사용 금지가 지역화폐의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들이 일하고 있는 전관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짬짬이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1,700여 종, 3개의 기둥은 전단 보강근이 누락됐고 1개의 기둥은 철근량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는 수도권 소재 C업체와 N업체 등 7곳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습니다. 이 중 5곳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이른바 정관업체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계는 예전부터 정관업체의 참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벌써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건지 뭔가 다 준비 다 하는 거죠. 경찰은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가 철근이 누락된 전국 20개 단지 9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익산 평화지구는 전북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철근 누락에 대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며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로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등록 말소나 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LH의 발표만을 믿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대로 추가적인 안전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수사에 있을 때 LH한테 우리가 가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LH의 자체 판단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서 빠졌다가 추후에 공개된 익산 평화 LH 아파트. 설계부터 감리까지 정관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까지 불거진 짬짬이 의혹이 경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도가 발간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활동 결과 보고서 등 7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잼버리 유치와 부지 선정 과정, 도의 업무 분장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진행하기로 한 현장 감사 시기는 1차 확보한 자료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과까지는 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경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사임계가 수리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장 의원이 지난 16일 제출한 기획행정위원장 사임계가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익산시의회는 새로운 기획위원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군산시 경제활동자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시의 비경제 활동자 비율은 41.9%로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주로 육아와 가사, 재학, 진학준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시의 고용률은 57.4%로 도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는 고용률이 높은 장수군과 20.4%가량 차이 납니다. 도내 인구 유출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전합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인구는 881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444명, 군산이 389명이 순유출됐습니다. 반면 완주군은 1,511명, 김제는 도내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232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서 4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피해자 3,508명의 1.2%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의 30.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과 경기 순입니다.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역외 군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반 만입니다. 이번 역외 군송 재개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군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크루즈선에 버금가는 페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석도항을 출발한 선사는 115명을 태우고 12시간 항해 끝에 22일 오전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바닷길이 3년 반 만에 열리면서 승객들도 한껏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就是回来以后看着特别亲切这个地方嘛像回到家里一样就是又回到了我们往返的这个一个行程一个两个国家之间的这个贸易还是特别好，特别舒服。我们会经常往返特别好，比以前还要好，特别干环境特别好环境特别干净，服务态度也特别好心情都好，挺好，都挺好的，都挺激动的都到这韩国来，两国关系都挺不错的，都挺好都来的都挺激动的。 아직은 보따리상들이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고 있지만 9월 5일부터는 관광객 탑승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객 수송이 정상화되면 3년 전 수준인 1항차 1000여 명의 승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중국 단체 여행객과 보따리상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인 위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이후 단체 관광객 승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약 1만여 명의 관광객이 승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두 척이 주 6항차 운항을 통해 연간 24만 명의 승객을 태웠고 물동량도 매년 20%씩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고 여객선 한 척도 내년 8월까지 다른 선사에 임대한 상황이어서 완전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열린 뱃길. 군산의 관광산업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대학들의 올해 수시 모집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등은 다음 달 11일부터 닷새간에 걸쳐 수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 정원의 최대 97%까지 선발하게 됩니다. 전북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군산대는 신재생에너지 학부 신설을 내세우는 등 신입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익위는 어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30만 원 상한이 적용되는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익산과 광주가 주얼리 산업 발전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과 광주 주얼리 사업단과 함께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에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동 협력 사업 발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익산시와 광주 동구청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잔류농약 463개 성분을 무상으로 분석합니다. 농기센터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에 따라 농산물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폐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농약 성분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농가는 시료를 채취해 농산물 안전분석실로 검사를 의뢰하면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이 베트남 달랏시와 원광 달랏 한의진료센터 협력 운영 협약을 재협약했습니다. 지난 17일 원광대에 따르면 원광대 한방병원은 달랏시 행정센터에서 베트남 달랏시와 달랏 한의진료센터 협력 운영에 관한 재협약을 맺고 베트남 현지 한의진료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당광뚜 달랏시장과 달랏시 보건국장, 달랏 메디컬 센터장 등 관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은 지난 2019년 달랏시와 협약을 맺고 달랏시의 한의진료센터를 구축 운영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늘 시민회장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오늘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등 4개 분야 가운데 노동장 이재용 후보만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수상자의 오는 9월 20일 제61회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 시민회장은 196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91명이 수상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이 아닌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의 30억 이상 매출업체 사용 금지가 지역화폐의 골목 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 주 사용업체는 재래시장이 아닌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이 많았습니다. 익산은 3년 동안 상위 1에서 4위 업체가 마트와 병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었습니다. 군산은 마트와 주유소가 각각 2, 3년 동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0억 이상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액은 높았습니다. 30억 이상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액이 대상 업체가 전체 가맹점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용액은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행안부는 30억 초과 매출 가맹점을 해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골목 상권 살리기 취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은 각각 30억 초과 매출 가맹점 414개와 201개를 해지합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한테 가야 되는 게 좀 맞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상품권이 사용되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 목적에는 좀 그게 부합되는 면이 있고요. 소상공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개편으로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현찰이 지금 많이 없고 다이론 카드로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상이 그전보다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익산과 군산은 2022년도 지역화폐 최다 발행 지자체 1위와 3위에 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화폐는 2022년 5,738억 원과 4,073억 원,
2023년 8월 기준 3,630억 원과 3,85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30억 원 매출 가맹점이 해지되는 익산과 군산의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익산시 중앙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우루과이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기 3시간 전쯤 익산시청 앞에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재킷 안에 있던 총기를 편의점 직원에게 보이면서 위협한 후 현금 50만 원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든 강도 신고에 특공대까지 출동했지만 확인 결과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익산 유기동물 보호소가 오는 9월 1일까지 익산 부송동과 영등동에서 구조된 유기견의 주인을 찾습니다. 익산 유기동물 보호소는 부송동과 영등동에서 각각 4kg의 2016년생으로 추정되는 말티즈견과 3.5kg의 2020년생으로 추정되는 푸들견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고기한까지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게 됩니다. 필수 의료 과목에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원광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 과목에 걸친 전공의 1년차 모집에서 재활의학과와 영상의학과에만 지원자가 몰렸을 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대입수 시 진학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담교사 45명을 배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군산과 익산교육지원청은 각 지원청에서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 희망자는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영화 촬영지인 군산 초원사진관을 거점으로 오는 26일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가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52개 팀이 참여한 30초 영화제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시간여행 마을 내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교사노조가 교권 회복을 위해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원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가 민원이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는 학생생활지도에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모든 학생이 제때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학부모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도심 속 천수 공간인 아중호수 일대를 관광명소로 재창조하는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우 시장의 공약이었던 왕의 궁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2년까지 2,480억 원을 들여 21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에는 무릉마을 역사공원 조성, 승암산에서 한옥마을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 옛 전라선 바람터널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도내 소방서장들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비위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도소방본부가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비위 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소방령 이상 간부들은 분기별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소방서장들이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전북 시민대학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7개 강좌가 마련돼 오는 10월 4일까지 105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광대는 유튜브 영상 제작과 영화로 만나는 삶의 인문학, 100세 시대 건강관리, 반려동물 라이프 등 4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또 원광보건대는 손끝이 아름다운 익산 시민과 나를 발전시키는 문화관광, 바르게 운동하자 등 3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전통문화예술제가 오는 26일 은파 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이번 예술제는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사물놀이와 가야금, 대금, 민요 관현악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15회 전라북도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원광대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18일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는 고등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참여해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재현했습니다. 군산중앙고의 정성민과 군산고의 김다혜 등 6명은 상금 약 165만 원과 함께 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술아 놀자 문화체험 공연이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참여형 공연인 예술아 놀자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2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부에 익산 시립합창단의 타악기 연주와 가족노래 메들리가 진행됐고 2부에는 무용단의 태평연화와 신강강술래, 풍물단의 농악놀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연은 예약 신청 1시간 만에 240석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제17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온 오프라인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과학축전은 오는 9월 8일부터 3일간은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오프라인으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은 전라북도 과학축전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2차 전지,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농생명, 탄소 융복합 소재 등 전북도 핵심 산업관과 65개의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9일과 10일은 로봇 경진대회, 코딩 보드게임 대회 등 경연대회도 진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검지마을이 22일 삼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구마 순김치 2kg 20통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김치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전달돼 여름철 무더위로 잃은 입맛을 되찾아줄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S바이오가 서수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S바이오는 착한 가게 16호점이 돼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